자, 7월 15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육회, 상쾌, 통쾌한 내용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먼저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종의 좀 경쟁을 하는 것 아닌가. 이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특히 뭐 진중건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 분석을 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서 일종의 시샘을 느껴서 이 고속도로 백지화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호사가들 하는 이야기고 최근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좀 주목이 돼요. 뭐냐면은 지방을 지금 다니면서 지방 두 군데 갔죠. 호남에 한 번 가고 제주도 가고 했는데 그런 행보는 어떤 뭐 정치적인 행보라기보다 법무부 장관 본연의 일로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근데요, 저는 아주 깊은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한동훈 장관. 예, 신모 원려. 아. 아주 깊이 생각해서 멀리 보는 신모 원려에 있는 게요. 어떤 분이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 노느냐, 대권은 이게 어떠냐, 막 질문이 많잖아요. 뭐 심평 교수는 안 논다.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인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면 저는요, 네 가지를 봐야 돼요. 예. 정치인의 미래 예측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 요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사람에게 꿈이 뭐다 예측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법무부 업무 중에 이민 업무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민 업무가 출입국 관리도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인천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민 업무가. 근데 왜 호남에 1박 2일로 갔을까? 호남에 그 조선소도 방문을 하고 현대사무중공업 하고 그다음에 전남지사 김영록 와도 도지사 만나고 정책한다. 1박 2일. 그러면서 그 호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본인 인연이나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뭘 냈냐.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이 말이 중앙과 지방 여당과 야당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이걸 통한 메시지잖아요. 이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위에 돌아올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엄청나게 통한 메시지잖아. 이제까지 한동훈 장관은 전부 야당 의원들하고 막 치열하게 싸웠잖아. 이렇게 통한 메시지를 안 냈거든. 저는 우리 자유파가 치약지 호남에 가서 1박 2일 하면서 통한 메시지잖아. 이거는 이게 정치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과 좀 차별화하는 그런 정치.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우파의 치약지부터 공격해야 되거든. 중도 확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호남이라든지 이슈를 특히 제주 있잖아요. 4.3 재심을 하는 검사들 있잖아. 이걸 이렇게 격려하러 직접 방문했잖아. 우리 검찰에 고생하는 여러 뭐 많잖아. 근데 진짜 격려하려면 뭐 경력은 뭐 활동비 좀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서울로 불러올리가 뭐 노고를 취한다든지 근데 직접 그 흐름한 건물에 9명의 검사들 있잖아요. 수상 안 하고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4.3 있잖아요. 여기 원래 좌파들이 전유물이거든. 원래 좌파 이슈가 4.3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좌파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은 말로만 이게 4.3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한동훈 장관은 행동을 한 거예요. 4.3 중에 억울하게 군사재판이나 일반 재판 억울한 사람들 직권으로 죽고 없을 수도 있잖아. 직권으로 이렇게 재심을 해가 무죄를 받아주고 그럼 이게 보상금도 주거든. 그렇죠.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좌파 이슈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4.3을 또 이게 제주도도 우리 치약지잖아. 저는 이게 이런 행보를 한다. 그러면서 이게 특강을 또 경제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와, 특강을요. 경제인들 이번에 상공에서 제목이요. 제목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맞습니다.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경제 성장까지 나오면은 이거 경제 성장을 댓글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동훈이가 장관이 옛날에 미국 갔을 때도 뉴욕 연방검찰청 갔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외교
외교, 그다음에 그 전라도나 통합 음, 이러면서 이게 경제까지 하면 이게 정치인이잖아. 정치네. 저는 이게 모든 여러 행보들, 네. 특히 우리 여권, 우파의 취약지 또는 이게 취약적인 이슈 있잖아. 이걸 잡아서 중도로 확장해 나가겠다. 이거는 저는 이게 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싸움도 안 하잖아, 별로. 예. 이제 국회에서 막 잘 안 지역적인 해요. 예. 말싸움보다는 끔찍끔찍하게 국가 이슈를 통합적으로 크게 봐나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뉴 한동훈, 새로운 한동훈, 뉴 한동훈. 뉴 한동훈, 뉴 한동훈, 정치인으로 변신. 한동훈의 변신은 무죄다. 완전히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서 무슨 메시지 내느냐. 이걸 분석해봐야 된다. 예. 아, 재밌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누가는 뭐 빼더라도 언제 어디서 언제 누굴 어디서 만나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 내느냐. 자, 그러면은 원희룡 한번 붙여볼까요? 원희룡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 원희룡. 양평이죠. 양평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제 링에서 한번 붙자. 링에서 붙자. 그런 메시지. 이게 저는 최고죠. 그런 메시지를 내죠. 예, 예. 그 누구를 만나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양평 계담에 나오니까는 언제는 예. 계담에 나왔을 때 어디서 이 국민을 상대로 누구를 만나 국민을 상대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한번 붙자. 이것도 대권 메시지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야, 이거는 뭐 이게 진짜 저는 원희룡 장관이요. 예.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일단은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원희룡 장관이 외통수에 걸렸던 거예요. 예. 외통수에. 아,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원한 대로 가면 예. 또 이게 너 김건희 여사 도와주려 하다가 국민 여론에 완전히 그렇게 굴복해서 되는 거죠. 원한 같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해도, 떠듭니다. 뭘 해도. 예. 그다음에 그냥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예. 가면 이게 너 진짜 김건희 여사 특혜 주려고 하네. 그렇죠. 이러잖아. 예. 뭘 해도. 이렇게 외통수 어느 길로 가도 공격당하잖아. 예. 이럴 때는 이게 그냥 딱 잘라버리는 백지화 있잖아. 예. 이게 딱 먹히는 거예요. 직을 걸고. 예. 예. 백지화를. 예. 일어나면 이게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예. 길이 나옵니다. 그런 뭐, 왜? 예. 영원히 백지화는 안 되죠. 그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막 양평 주민들도 항의하지만 예. 앞으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제대로 해가지고 최저안을 찾아낼 테니 예. 정치권은 빠져. 그렇게 되겠죠. 누구 빠져?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 아니까. 예. 그러면 이게 원희룡 장관, 야, 이게 결단력 있네. 예. 추진력 있네. 예. 야, 원희룡이가 변했네. 이제까지 계속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시원하게 뭐 한 게 없다가 갑자기 단칼에 지금 이게 팬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겠네. 푸시하라 원희룡. 예. 완전히 그 세종시 가면 막 꽃이 맞아, 이게 맞아. 한동훈 예. 장관이 하던 거거든. 장관실. 예. 그 앞에 뭐 한이 막 쫙 줄지어 서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 상대는 이재명이야. 이재명 링에 올라와. 내하고 이게 한판 붙자. 뭐 저는요 이재명이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올라오죠. 1라운드 종이 울리잖아. 10초 만에 KO 됩니다. 10초 만에 예. 딱 원희룡이 한 방에 그냥 일타강사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이가 피하겠지. 겁은 나잖아. 안 올라오지만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 한판 붙자. 예. 그러면서 이게 본인 유튜브에 쫙 일타강사 얼마나 쏙쏙 들어옵니까? 예. 성능이 명확하잖아. 음. 따라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떴다. 예. 앞으로 이게 그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서요. 네. 원희룡 장관 네. 완전히 우리 자유파의 쌍두마차다. 쌍두마차. 둘 다 이게 공통점이 있죠. 예. 둘 다 이게 저는 조선 제일의 혀를 가졌다. 와 한동훈 장관도 그 의혹이 널 정도로 있잖아. 예. 만만찮아요. 원희룡 장관 학력고사 수석에 사법고시 수석. 그 원희룡 장관의 혀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제일. 일타강사 봤잖아. 예, 그럼요. 조선제일의 혀와 예. 그다음에 조선제일의 행동력 검이라고 하잖아. 예.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조선제일 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행정가로서 예, 예, 이번에 국회의원 3선 도의사 2번 그렇죠. 장관까지 액션 이번 행동하는 거 봤잖아. 두 분이 그게 공통점이다. 아. 물론 이제 차이는 뭐 원희룡 장관은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그다음에 좌파 운동을 하다가 전향됐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쭉 그런 차이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조선 제일의 혀와 행동력을 겸비했다. 이 점에서는 이게 저는 보수의 쌍두마차라 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다음 주 4년 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있죠. 높죠. 예.
자,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재밌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 조국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 조국이 최근에 이 갑자기 책 내고 어쩌고 뭐 조민이 뭐 활동하고 하는 이때 어디서 양산에서 그렇죠. 문재인을 만나서 그렇죠. 무슨 메시지를 냈느냐?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다 폄하되고 그렇죠. 있다. 이게 뭐 정치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출마 선언이네. 그 타이밍 언제 어디서 양산에서 누구를 만나 문재인을 만나서 딱 이 메시지를 보면 알잖아. 이 네 가지 분석해 보면 저렇게 딱 조국의 앞날도 보이는 거고 그 추미애도 마찬가지 다 추미애도, 모든 추미애도 정치인은 그런 언제 의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네. 정치인들은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 다 동선을 짤 거 아닙니까? 바쁜 일정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6.25나 연평해전 때 어디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문재인이는 연평해전 할 때는 피해. 왜? 연평해 가면 북한은 나쁜 이미지잖아. 다른 행사를 잡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문재인의 행보는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냈느냐 이거를 하니까 원희룡도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원희룡은 당연히 이제 출마할, 뭐 국무총리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치인이니까 출마, 한동훈 출마, 추미애, 조국 다 출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출마를 못할 사람들이 있죠. 송영길, 그리고 송영길에게 돈 봉투 받은 20명. 자, 지금 20명은 그동안은 한동훈 장관도 저번에 그 윤관석하고 이성만 이 체포동의안 그 이유 설명을 할 때 20여 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돈 봉투는 20개 만들어졌는데 이 2번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0여 명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그 보좌관, 그 송영길 보좌관 구속영장에 20명 딱 적시를 했어요. 그리고 10명은 그 외교통상위원장실에 소회의실에서 우리 돈 달라고 쭉 앉아있던 10명. 그 다음에 10명은 윤관석이 봉투에 10개 주머니에 넣고 국회의원 회관 돌아다니면서 이거 우리 그 대표님이 주는 겁니다. 이랬겠죠. 자기가 주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주는 겁니다. 이랬겠죠. 후보님이.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는데, 어때 20명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까요? 아마 이제 저는 윤관석하고요. 이승만을 재청구합니다. 그걸 재청구를. 그 다음에 그 20명은 기소하면 돼요. 기소만. 굳이 영장까지 칠 필요는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굳이 영장 안 치고 돈 받은 정황이나 해가 기소만 해버리도 뭐 저는 이게 정치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당의 혼란이 굳이 22명까지 영장 치면 또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윤관석, 이승만 구속하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소속이지만 문의만 무소속이고 실제로 민주당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든 방탄 안 해주면 만약에 구속되면 지금 이렇게 윤관석이한테 3천 줬다는 거 강내구 씨가 불었잖아. 그렇죠. 자, 윤관석이 구속됐다. 구속되니까 불더라고. 그러니까 강내구가 야, 그 강내구가 윤관석한테 준 걸 불어버려. 강내구가 핵심이었거든. 그러면 윤관석이는 구속되면 또 안 불까요? 더 위를 불겠지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윤관석이를 살려야 내가 산다. 의원들 20명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관석이 구속되면 우리 다 죽는다. 윤관석이 불면 어떡하냐? 아니 블랙리스트 딱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핵이 아니고 빨리 핵이 열어. 살생부네, 살생부. 그러니까 검찰에서 청구할 것들은 빨리 핵이 열어. 핵을 빨리 열어서. 그러면서 이게 빨리 또 방탄해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 뭐 당이 두 족은 날 겁니다. 굳이 저는 20명 치면 민주당이 똘똘 뭉치잖아. 근데 이게 윤관석하고 이승만만 영장 치도 어차피 당이 두 족은 나요. 왜? 어제 31명은 불제부터 포기한다 했잖아. 의원총회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러면 혁신이도 무너지는 거고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검찰이 힘을 모아서 2명 치고 그다음에 송영길을 치야지. 그렇죠. 송영길이 영장 안 치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제일 자기가 이게 주범이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머지 20명은 기소를 하면 돼. 그럼 판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는 검찰이 앞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이게 재밌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31명이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자, 이재명이 2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들어온다. 그런데 이재명은 본인이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지만은 진짜 내가 포기한 줄 알았느냐 이러면서 다시 그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또 무리하게 또 기소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자 그러면 31명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31명은 거기서 그 부결표를 못 던지겠죠.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은. 그렇죠. 못 던지죠. 그럼 못 던져 봐야지. 그럼 그러면- 양심적인 의원들이 31명은. 그러니까 그러면 167석 중에서 31명 빼면은 130 몇 석 되겠죠. 136석이 되죠. 예. 그럼 가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들이 있겠는데 예, 예. 저는요. 일단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항상 이 현실성 있게 분석해야 됩니다. 예, 예. 딱 20명 제가 다 구속해 이런 게 유튜브로 가면 이게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게 검찰에서도 예, 보니까 예. 그 제가 2명하고 송영길을 구속해라. 예. 나머지 그러면 20명은 불구속이 되거든요.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게요.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일단 영장 청구는 100%입니다. 아, 예. 시간의 문제지. 어떤 걸로요? 쌍방울. 쌍방울이 먼저. 이번에 이미 아까 일부에서 했잖아요. 예, 예, 쌍방울. 이화영하고 김성태가 800만 불이 기소가 돼 있다니까. 예, 예, 예. 이재명이 빨 수가 없잖아. 예. 네 번 보고하고 안부수 증언도 있어. 안부수가 옆에 들었대. 그러면 이게 쌍방울 그게 뇌물 아닙니까? 제3자 뇌물. 예. 북한에 준 게 예. 뇌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백현동도 이제 옹벽 공무원까지 다 조사했잖아 저번 주에. 끝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일단 우리가 상상해 보면 검찰은 100% 일단 영장을 청구한다. 자,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진짜 완전히 그 권리 특권 있잖아.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예. 법원에 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또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표결할까? 예, 예. 이게 남잖아요. 예. 근데 저는요, 이재명이가 절대 포기 안 한다 봐요. 법원에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죠? 예.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이재명이가. 예. 절대 영장실질심 받으러 못 가. 아, 아. 왜냐하면 이게 기각은 될 수는 있지. 예. 영장 기각 될 수 있잖아. 예, 예, 예. 근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 2일은 구속됩니다. 아, 그렇죠. 신병이 확보가 되죠. 1박 2일은 교도소 가 있어야 돼. 교도소가 있죠. 결과 나올 때까지. 아. 새벽에 결과 나오잖아. 근데 그때 가서 점검서를 합니다. 교도소에서 점검서를 한다니까 옷 다 벗고 이게 예, 사진 찍고 예, 예. 이게 다 찍잖아. 아, 1박 2일 가도 그거 하나요? 그럼요. 오. 다 이게 몸검사를 합니다. 아, 해야 되겠네. 교도소 들어올 때는 해야 되겠네, 무조건. 자행이하고 하면 큰일 나잖아. 예, 항문검사까지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항문검사 하죠. 예, 옷 예. 다 벗고 이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와 신체 비밀 점제명 다 드러나면 큰일 나잖아. 하루 구속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절대 법원에 영장은 기각된다고 변호사들이 막 해도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내 신체 비밀이 드러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국회에서 막아. 이렇게 저는 한다. 핑계야 많잖아. 검찰이 뭐 박강원 그러잖아. 정당한 영장 청구는 포기하자 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정당 부당 누가 판단해? 그렇지. 정부가 판단하는 거지. 부당하다고 하겠네. 야, 우리 정당한 거 포기한다는데 뭐 부당한 거 아니야? 부당한 거 왜 해?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이렇게 핑계대 가지고 네. 저는 두 번째 표결로 간다. 예. 이렇게 보이고. 야, 그다음에 그냥- 3단계 세 번째 표결로 가면 예. 이번에는 통과된다. 아, 통과된다. 예. 왜? 31명이 포기했잖아. 그럼요. 그 또 사람은 그 중에 배신자 안 나오겠어? 또 나오죠. 그러니까 3단계로 정리해 보면 일단 이렇게 검찰에 영장 청구한다. 예. 청구한다. 이재명은 불체포던 거 포기 안 하고 표결한다. 아, 표결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통과된다. 통과된다. 그러면 구속된다. 그렇죠. 통과된다. 그 어차피 정검사는 해야 되지. 가야지. 구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저는 3단계 예측.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맞네요. 저 1박 2일 구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구치된다고 하는 구인. 구인 48시간. 48시간 구인. 구인 되는 거죠. 최대 48시간. 그러면은 그때 좀 예우를 해 전직 대통령 같으면은 뭐 구치소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은 그 네.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서 대기했고, 대기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집에서 집에서 했고 대기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검사가 맞아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각되니까는 다시 이제 다시 짐 싸들고 나오고 김만배 했는데 씨도 거기 있다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구치소 가서 있어야 되는데 1박 2일을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재명이 집에서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여배우와 그 무슨 뭐 막 있었던 이야기 그게 다시 또 뭐 해자가 막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점도 있지만 본인은 지금 이 제1
그 야당 대표인데 그 대표인데 아마 이 구치소에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그래서 좀 그 깨재재하게 해서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끄다 추가로 영장이 청구가 되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좀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은 출마한다고 지역구에서 뭐 열심히 활동을 한다 하고 있는데 코인왕 김남국 고소왕 옛날에 그 강용석 변호사가 너 고소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세 사람째 고소를 했는데 그때 김성원, 장해찬 이번에 또 하태경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김남국은 왜 이렇게 본인은 큰 소리를 막 치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하면서 계속 뭐 페이스북에다가 하고 고소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게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이런 것까지 다 알겠냐? 이렇게 저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게 종편에서 하는 말이 네. 김남국 의원 당신에게 무고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시오.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무고죄. 예를 들어 이 하태경 의원이요. 이게 다 코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하루에 뭐 50 몇 번 거래했다. 50번 했다. 40 몇 번 했다 했잖아. 이걸 이게 허위라고 고소한 거예요. 진짜 하루에 거래했으면 네가 무고죄로 이게 추가 처벌되는 거예요. 그렇네. 이걸 이게 제가 경고하고 그러면서 이게 김남국 페이스북 보니까 이놈 진짜 교활한 게요. 뭐라 써냐면 자기가 고소하면서 일반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내 코인 거래 내역을 다 알 텐데 이걸 확인도 안 하고 허위로 폭로했다. 그래서 이게 고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거래 내역 다 압니까? 지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지. 자기는 아니 김남국 네가 그냥 달라 하면 네 당사자니까 주잖아. 공개하면 끝이죠. 근데 그러고 받았잖아. 네가 공개하면 되는데 잘 가지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태경 의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노력해야 돼?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여러 정보를 종합해가 과학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분석해서. 근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야 적반하장 진짜 이게 유분수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태경이 거짓말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럼 끝나죠. 지금 여기 이거는 제가 수사 사항을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위믹스예요. 위믹스 코인. 위믹스는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죠. 지금도 무슨 돈으로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샀는지 전혀 못 밝혀. 정확하지 않아요. 초기 저는 알죠. 초기 9억 얼마. 저는 알지. 그 변호사 친한 변호사 통해서 위믹스에서 줬다는 사람. 이거 김남국이나 밝혀봐. 나는 내가 방송에서 이러면 말 못하겠어. 저는 알죠. 들었으니까. 동료 변호사. 절친. 그다음에 그 위믹스의 관계자가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근데 그거 위믹스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에서 들어간 거는 메콩 있잖아. 잡코인이라고 하는 거. 요게 외국의 코인 거래소 상장 2달 전에 김남국이가 4억치로 산 거예요. 그러고 몇 배 올랐잖아. 4억치. 근데 그때 김남국이하고 하루 이틀 차이로 같이 패턴을 사고 팔고 이게 한 10명이 나와. 그러니까 저건 그 10명은 전부 차명이래. 차명이에요. 제가 이게 들은 걸로는 김남국이만 띠리하게 지 이름 사고 다 로비할 때 차명으로 줬대. 그러면 쉽진 않아요. 차명. 그러니까 똑같은 그 패턴으로 이거 매입하고 매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 똑같은 그 미공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개 계좌가 10개 계좌가 갖고 있었다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정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 업체로부터. 그러면은 하나는 김남국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나머지 9개는 이게 차명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김남국께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자 다른 사람일 수가 있는데 이 각자 다른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들도 미공개 정보를 획득할 만큼 국회의원직 지위를 갖고 있을 수가 있네. 뭐 김남국 거는 이게 제가 참 실명이니까 지 거고 그게 장경태 건지 그게 전용기 건지 그게 누구 건지 조사해봐야지. 제가 단정을 이야기 안 합니다. 단정이 아니고 조사해봐야지. 조사를 하면은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또 줄줄이 나올 수가 있겠네. 아니 장경태는 1,000만 원밖에 없다 하던 게 왜 맞아요. 10억 가까이 재산이 늘었는지 밝혀봐야지. 맞습니다. 맞잖아요. 장경태가 김남국이처럼.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워낙 남부지검에서요. 원래 금융수사는 남부지검이 탑입니다. 그렇죠. 여의도의 저승사다팀부터 금융조사부, 그다음에 이 반부패부 있잖아. 거의 뭐 총력 기울여서 추적, 캐고 있고요. 아마 이제 뭐 영원히 은폐되는 범죄는 없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범죄 은폐 기술보다 수사 기술이
항상 한 발자국 앞서간다. 예. 우리가 아무리 뭐 범행을 완전 범죄를 노리잖아. 예. 근데 수사 기술이 한 발자국 앞서갑니다. 예. 제 아무리 이게 나는 완벽하겠다 해도 저는 이게 얼마든지 검찰이 밝혀낼 수 있고 이것도 이게 그 시간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주제는 다 살펴봤는데 특히 그 김남국 예. 여태까지 코인 거래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범죄, 무고죄가 새로운 범죄가 지금 성립이 돼버렸네요. 무고죄가.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도 뭐 성매매 이런 것은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뭐 공소시효 지나고 해서 성접대 받은 거 다 빠져나갔는데 무고죄로 지금 마지막에 딱 걸려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치인은요, 예. 무고죄가 무서운 게 가만히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침묵은 동의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게 억울함을 벗는다 하면서 고소를 해. 예. 그런데 그게 허위로 밝혀져가지고 예. 무고가 되는. 예.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죠. 이준석이도 가만히 있으면 성접대 받은 게 인정하는 거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질러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맞잖아. 그럼 이게 무고가 더 큰 죄가 되거든요. 예. 저는 김남국이가 3명을 지금 고소했잖아. 예. 그런데 이자가 또 나는 고소를 안 하네. 제가 제일 많이 떠들었잖아요. 고소를 안 하잖아. 무고죄로 바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도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야 김남국 진짜 이게 네가 억울하면 내부터 고소해라니까 고소를 저는 이게 무고죄도 철저하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질이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무고죄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코인 10명 이야기했잖아. 메콩. 예. 마블엑스도 그래요. 예. 위믹스. 예. 3개거든요. 예. 근데 항상 이 코인은요. 예. 10명이 샀잖아. 그럼 10명도 범인이지만 파는 놈이 범인입니다. 아, 항상 이판 놈을 지켜야 돼. 왜? 상장이 2달 뒤에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판 놈은 엄청 들고 있잖아. 예. 갖고 있으면 지가 몇배 뛰잖아. 그런데. 근데 왜 김남국이한테 공짜 내지 1원에 예. 코인 값은 없어. 1원이나 공짜로 예, 주는 거야. 예, 예. 왜 김남국이한테 팔았을까? 예. 예. 왜 나머지 10명한테 팔았을까? 예. 그 판놈이 범인이라니까. 판놈이 로비한 놈이야. 그러게 검찰이 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아, 김남국 나를 고소하라.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겠네. 김남국이 서정국 변호사를 고소하지 못하는 뭐 이유. 고소하든지 아니면 이게 진실의 링에서 나가 붙든지 네. 원희룡 이재명이 급은 아니지만 김남국과 제가 이게 뭐 급은 좀 다르긴 한다. 다르죠. 김남국 모든 면에서 제가 다르죠. 로스쿨 교수할 때 제자였어요. 그래도 이게 진실의 링에 억울하면 올라와봐. 제가 이게 촉구하는 거예요. 로스쿨 제자. 아, 진실의 링에 올라오라 이거지. 로스쿨. 김남국이 1기 로스쿨이고 그렇죠. 제가 이게 1기 때까지 영남대 로스쿨 교수였어요. 예. 그러니 감히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겠네. 오늘 제가 오전에 고성국 TV에 출연하신 걸 봤는데 그 댓글 중에 화제가 됐던 게 고성국 박사가 읽어주던데 당군 이래 최고의 변호사 서종옥 변호사.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요새 당군 이래라는 말이 이제 말이 쓰니까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들어보셨지만은 완전히 이 법조계의 정객으로서 요즘 정평을 날리고 있는 서정국 변호사 제 프로에 모시는 것도 저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